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14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시아씨입니다. 214회 12월 31일 2022년 마지막 날 녹음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또 한 살 또 먹네요. 2024년도가 또 내일입니다. 이게 뭐 나이만 오지게 먹고 뭐 하는 거 하나도 없고 큰일 났네. 근데 내년부터는 또 다시 만 나이로 한다고 들었어요. 맞나? 검색 한번 해볼까? 내년도 내년 2023년 만 나이 검색해보니까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 제도가 시행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6월 전까지는 만 나이로 안 하고 6월부터만 그런 만 나이가 되는 건가요? 뭐 아무튼 나이를 먹었다가 나이를 다시 좀 줄이게 되는, 좀 어떻게 보면은 기분이 좋은 듯 하면서도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조삼모사 개념이 있죠. 어차피 그게 그거긴 그건데 그냥 기분상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만 나이가 아닌 일반 이제 태어나면서 한 살을 먹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만 나이가 차야 이제 나이를 먹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건데 사실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싶은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일단 처음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일단 호구조사 아닙니까? 너 나이가 어떻게 돼? 너 몇 년생이야? 너 띠는 뭐야? 뭐 이런 거부터. 너 어디 살아? 에? 니네 아버지 어머니 뭐해? 뭐 이런 거.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뭐 이런 거.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약간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 좀 약간 서열 정리하는 개념이 좀 있는데, 뭐 꼭 우리나라만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한국의 약간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이기 땜시롱. 네, 214회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새해가 다가오는데 뭐 특별한 거 없느냐? 없어. 뭐 새삼스럽게 그래. 우리 방송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이제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차원에서 기록해서 어디다 쓰냐고요? 혹시 알아? 우리 아들이 내 목소리가 그리워질 때 들을지? 그러나? 우리 아들이 날 그리워하지 않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진 않네요. 이번 주도 뭐 그렇게 바쁜 건 아닌데,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로스팅 창업반들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강의가 예전만큼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입에 풀칠할 정도는 아슬아슬하게 되고 있어요. 뭐 사실 큰 돈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맨날 노는 거보다는 뭐라도 해서 생산적인 거를 해야 돼서, 일단 일을 하고 있죠. 일단 지금 창업반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반들에 비해서 이게 이제 수업 일수도 좀 많고, 일단 시간이 좀 긴 편이라, 그래도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또 저 역시도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경험도 쌓고 이게 약간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같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연령대들이 좀 높아요. 보통 이 창업반이 연령대가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이번 기수가 특이하게도 다들 이제 엄마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조금은 다른 기수들에 비해서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도 다들 열심히 따라오는 거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이 나이가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열정과 의지가 어느 만큼 있느냐에 따라 그 클래스의 성격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수 때도 이 좋아요 로스터리 대표님이 찾아주셔서 이제 좀 저 역시도 이제 힘이 됐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또 빌어서 우리 좋아요 로스터리 대표님한테 감사하다 얘기 꼭 해주고 싶고요. 왜 그러느냐? 일단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돈을 주거나 뭐 그분들이 나한테 돈을 주거나 뭐 이런 어떤 그 실익을 따지는 그런 게 아니라서 자기 돈 들여서 비싼 커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찾아주셔 가지고 뭐 에그타르트 디저트까지 이제 선보여 주면서 이제 커피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교본이 될 수 있는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같이 이제 실습과 시연,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데이 클래스 같은 개념도 될 수 있었어요. 엄마들이 이제 수업을 끝나고 나서도 이제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이제 평상시에 먹지 못했던 특이했던 커피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좀 비싼 커피들, 뭐 게이샤 커피를 필두로 뭐 이제 돈 주고 먹기 좀 부담스러운 것들, 또 향이 좀 독특한 커피들 위주로 해서 이제 이번에 또 시험을 했습니다. 뭐 이런 거를 자비로 준비해 주신 우리 좋아요 로스터리 대표님한테 정말 감사하다. 정말 고맙다. 복 받아라. 뭐 이런 얘기 꼭 해주고 싶고요. 진짜로 이 부부가 같이 열심히 하는 가게라 그래도 다른 가게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상업적인 컨셉이 아니라서 더 어떻게 보면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좋은 롤 모델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이제 장사를 했던 경험을 돌이켜 보면 이제 좋아요 로스터리와 같이 조금은 이 고객을 더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카페들. 진짜로 제가 이제 그런 컨셉으로 카페를 했었었거든요. 이 중림전 카페를 제가 가끔 언급하는 게 바로 그런 컨셉이었어요. 근데 동네 주민들이 더 많이 찾아주고 또 이제 입소문을 타고 외지에서도 많이 찾아줬던 카페였었는데 물론 이제 형식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카페였지만 실제 운영이 이제 프랜차이즈스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하는 내용을 별도로 자체적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많이 했었고 뭐 서비스는 당연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머그컵을 나눠주는 행사라든가 보통 머그컵 같은 경우에 뭐 얼마 이상 사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비싼 머그컵을 이제 이뻤어요. 머그컵이 또 이렇게 막 후지고 그런 거 아니라 좀 이쁜 머그컵인데 그냥 커피만 사면 무조건 막 준다든가. 그러니까 거의 뭐 마진을 생각을 안 하고 장사했던 거죠. 진짜 뭐 단골 고객들한테는 뭐 예를 들어 명절이나 또 뭐지? 뭐 5월 어린이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도 많이 드리고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주민들이 이제 저희 카페를 엄청 사랑해 주시고 실제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었었고 아쉽게도 이제 2년 4개월 만에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나가서 이제 고객들도 많이 좀 아쉬워했었던 그런 기억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만약 그 가게가 내 가게였으면 뭐 오래 했었겠죠. 근데 이제 가게를 어떻게 보면 이제 위탁받은 거였기 때문에 물론 말로는 나한테 줬다고는 해도 그 양반들이 나한테 그 가게를 완전 다 주진 않잖아. 그러니까 어떤 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 제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가게에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은 내가 아닌 이제 회사니까 결과적으로는 장사가 잘 돼서 이제 가게를 매각하게 됐던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참 재밌었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어떤 실익을 떠나서 그냥 내가 하고 싶었던 커피를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결과도 상당히 잘 나왔었고 또 사람들도 엄청 좋아했었던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좋아요라는 카페가 시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제 흐뭇한 부분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가게를 내는 목적 자체가 일단은 돈을 벌기 위해서예요. 이윤 추구죠. 이윤 추구를 하려면 이런 실익을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손님을 우선시한다고는 하더라도 손님보다는 내가 먼저 우선시 되는 경우가 보편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특별한 케이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을 좀 이제 멀리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건물주인 아들이 자기네 건물에서 이렇게 자기가 심심해서 한번 해본다. 나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임대료가 엄청 싸다. 정말 변두리에 있어갖고 임대료가 엄청 싸가지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대충 하면서 놀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걸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운영하기 급급해서 이제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좋은 선례를 좀 나타냈으면 좋겠다. 이 카페가. 그리고 제가 이제 할 때 어떤 강의를 할 때 여러모로 이제 도와주셨던 이 두 부부에게 정말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꼭 성공해서 또 좋은 선례를 통해 이런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정말 좋은 커피를 다루고 또 비싸지 않은 가격에 손님들에게 좋은 커피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커피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커피 시장이나 이 커피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희망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뭐 이제 또 개소리는 아니고 좀 서두가 좀 길었죠. 네, 진짜 고마워서 그런 거야 내가. 미안하고 미안하지. 와서 이렇게 해주는데 뭐 돈 한 푼 주지도 않는데 줄 돈도 없고 줄 돈도 없고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커피 배우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커피들을 선보여서 교육 차원으로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걸 나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네. 내가 커피 할 때 그런 거 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겠지. 더 성공했겠지. 자, 오늘 커피 한 잔 또 먹어보면서 신년 2023년 네, 새해를 맞이할 첫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플러스 새해 첫 방송. 일단 에스프레소 크림이라고 하는 스타벅스 커피를 일단 들고 왔는데 왜 이걸 들고 왔느냐? 이번에 이게 또 사은품 준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한 박스 샀어. 쌀데기 없는데 또 이런 거 보면은 또 사고 싶어요. 이쁘니까. 나 미치겠네. 그러니까 또 이제 먹어야지 또 샀으니까. 또 이거를 먹은 기억이 또 잘 안 나가지고 또 무슨 맛이었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겸사겸사 산 거예요. 이게 이제 캔커피 6개에다가 그 뭐야?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뭐였는데 또 검색해봐야 되겠어. 고블렛잔. 고블렛잔. 스타벅스 고블렛잔 세트를 산 거예요. 이걸 얼마에 샀더라? 19,600원인가? 내가 내가 이런 거에 약해. 이런 거에 약해. 이쁜 거 이런 것도 되게 약해. 사실 별볼 필요 없는 쓰레기일 수 있는데 이제 고블렛이라고 하면 이제 이 영어예요, 영어. 잔 이름이죠.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이 고블렛. 이 잔이 이제 그 뭐야 그 손잡이가 없는 이런 그 와인잔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고블렛 잔이라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영어 단어의 이제 잔 이름으로 아는데 뭐 유래 이딴 거 몰라. 그냥 잔 이름이 이제 고블렛 잔이라고 해서 알고 있는데 요게 플라스틱 같은 건지는 유리 같진 않은데 플라스틱 같은데 이게 예쁘게 들어있고 이게 좀 잔받침도 같이 일체형으로 들어있어서 이제 크리스마스 소품으로 쓰려고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인터넷 보니까 19,800원 정도로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글라스로 된 거는 비싼데 이게 이제 플라스틱이겠죠? 네, 플라스틱이니까 이게 좀 싸게 나왔겠지. 근데 좀 이렇게 입구장에서 이제 소품으로 쓰기 괜찮아서 이제 놔둬서 지금 쓰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음료 포함해서 이제 19,800원에 이제 뭐 할인 행사랍시고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 산 거예요. 사갖고 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 커피를 또 먹어보려고 하는겨. 일단 캔커피는 뭐 이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이 캔커피는 아시겠지만 이제 동서식품에서 하고 있고요. 그 제조하고 있고요. 그 뒤에 써 있어요. 본 제품은 스타벅스의 커피와 동서식품의 기술로 제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의 RTD 커피는 이제 동서식품하고 이제 제휴를 맺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동서식품에서 이제 다 제조를 하게 됩니다. 캡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슬레에서 네스프레소 캡슐로 나오고 있죠. 뭐 돌체구스토용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딱 제휴를 맺어놔요. 이 기업들이. 뭐 그래서 이제 서로 이해관계와 이제 돈을 벌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벅스가 잘 되면 뭐 동서식품에게 그닥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생관계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경쟁관계일 수도 있는데 이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경쟁관계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상생할 수 있는 협업이죠, 협업.
그러니까 서로 손을 잡아서 이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뭐 이건 보편적으로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삼국지를 보더라도 다 실익에 따라 동맹을 맺었다가 또 파기하고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 관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좀 외교를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지금 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도 이제 그런 한 예를 보여주는 건데 이 외교를 잘 해야만 이렇게 여러 나라의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려면 외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원도 없고, 예? 뭐 땅이 크기를 하나, 뭐 인구가 많나, 뭐 기술력이 대단히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뭐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 이만한 나라가 됐는데 이 한중일, 미국, 뭐 러시아 이런 강대국들에게 끼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오직 미국, 오직 뭐 이런 그나마 일본인가? 미국, 일본 뭐 이런 개념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오직 중국, 오직 러시아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얌생이 같아도 이 약간 실익을 잘 줄을 좀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요즘보다 느끼다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너무 지나치게 또 편중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뭐 저희 또 개소리였고요. 자, 이 고블렛 잔 세트에 나오는 이 커피를 좀 보니까 일단 제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동서식품에서 제조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스타벅스 커피들도 보면은 이제 제조는 동서가 안 하고 외주를 또 주고 유통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제품은 동서식품에서 직접 제조한 제품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이게 275ml짜리 165칼로리라고 기재가 돼 있고 우유가 들어가 있는데 16%. 스타벅스 커피 추출액이 일단 커피 추출액이 이제 고형분 5.5% 이상 볶은 커피가 들어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추출액은 이제 11.22%, 설탕, 혼합분유, 유크림, 콜롬비안 커피 파우더, 콜롬비아산, 뭐 유화제 이런 게 들어있다고 써 있네요. 한번 또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고, 뭐 사실 이게 냉장 커피가 아니라 이제 상온 보관돼 있는 류의 커피들이라서 이 제품도 그런가? 여기 써 있나 볼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캔 커피 타입들이 보면 이게 냉장으로 항상 보관하는 게 아니라 상온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뭐 우리 그 맥심 티오피나 그 뭐야 조지아 커피들 칸타타 이런 거 보면 이제 상온에 보관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안에 이제 잘 상하는 성분들이 없는 인공적인 것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 그래요. 완전 우유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냉장 보관인데 여기는 이제 온장 상태에서는 7일 이상 보관하지 말라고 써 있고 자세한 거에 대해서 뭐 어디다 보관하세요 이런 내용이 없네요. 없나? 없는 것 같은데? 아 있구나. 보관상 주의. 직사광선을 피해 실온에 얼지 않게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잘 흔들어서 자, 자 까가지고 네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뭐 때까리야 보면 이제 캔커피류들 특히나 뭐 맥심 TOP 뭐 칸타타 조지아 크래프트 다 그런 애들의 느낌이에요. 뭐 스타벅스라고 특별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맛을 좀 보면 오 달다. 오늘 맛은 좋은데 이게 많이 달아서 그런가? 좀 많이 다네요. 캔커피 다른 시리즈 제품들 이런 라떼류 애들에 비해서는 좀 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름 자체가 에스프레소 앤 크림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라떼라는 얘기는 써 있지 않는데 어, 맛이 특별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단맛이 워낙 좀 세게 많이 잡혀 있어서 기존의 이런 라떼 비슷한 류의 커피들 치고는 단맛이 좀 셉니다. 단맛이 세서 좀 이게 좀 뭐랄까 가볍게 느껴지지 않고
커피가 좀 무겁게 느껴져요. 보통 이런 캔커피 라떼류를 먹어보면 국내 제품들이 좀 많이 달지 않고 물탄 맛이 좀 세게 드는데 반면에 이 제품은 좀 단맛이 세서 그런지 물탄 맛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밍밍하다, 이게 좀 연하다 이런 느낌이 좀 덜해요. 실제로 믹스 커피를 좀 진하게 타서 냉장 보관해 놓은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맛이거든요. 지금 이게 냉장 보관돼 있던 걸 꺼낸 건데 여기다 우유를 부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우유를 부어 볼게요. 자, 우유 옆에 준비된 거 까가지고 참고로 노브랜드 굿밀크 쓰고 있고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료의 어떤 조화가 달라지면 커피의 결과물의 영향이 상당히 커요. 진짜로 이 커피가 어려운 내용이 뭐냐면 요소 하나만 바뀌어도 결과물의 차이가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 우유를 어떤 우유를 섞느냐에 따라서도 이 맛의 차이가 생기고요. 실제로 뭐 물을 어떤 걸 썼느냐, 뭐 온도가 어떻느냐, 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예민합니다. 심심하시면 집에서 믹스 커피 같은 거나 캔 커피 같은 거에 서로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배합을 해서 드셔보시면 그 결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굿밀크는 이제 부산 우유에 이제 그 제조를 맡겨서 이제 PB 상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마트로. 이제 부산 우유도 맛이 괜찮은 편이거든요. 넣어서 한번 마셔볼게요. 음, 맛있어. 이거 워낙 달다 보니까 우유를 넣으면 오히려 단맛이 많이 중화가 되면서 이게 그래도 좀 진한 편인지 실제로 농도가 그렇게 연하게 느껴지지 않고 상당히 조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커피가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물탄 맛이 안 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뭘 좀 섞어더라도 맛이 괜찮게 잘 나와요. 사실 비싼 값을 하네 이런 면에서는. 왜냐면 스타벅스 캔 커피가 좀 비싸잖아요. 보통 프로모션 같은 거 하면 뭐 맥심 티오피나 뭐 조지아 뭐 롯데 칸타타 이런 거 보면 뭐 싸게 팔 땐 950원? 그래도 요즘에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고 한 1100원, 1200원 정도에 팝니다. 캔커피를. 그 용량, 요 비슷한 용량, 275ml 사이즈나 혹은 또 좀 더 큰 거. 그 큰 사이즈도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값싼 가격에. 그래서 실제로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그런 거를 막 가져가시는 고객들을 많이 보거든요. 소비자들을. 그래서 느끼죠. 커피라고 하는 게 꼭 어떤 퀄리티적인 측면보다도 가성비. 그러니까 고급 커피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커피를 많이 먹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이제 커피를 습관적으로 많이 먹고 또 이제 간편식으로 즐기는 측면에서는 실제로 이 가격 대비 만족도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선 저 역시도 이제 이런 행사를 하면 좀 많이 담아 놓는 편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캔커피를 많이 사다 놓는 또 이유는 뭐 제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집에 이렇게 그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택배 아저씨라든가 뭐 최근에도 이제 냉장고 바꾸려고 냉장고를 이렇게 뭐 설치해 주러 오시는 기사분들 이런 분들 오실 때 제가 이제 항상 집에 캔커피나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걸 항상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드려요. 좀 왠지 미안스럽잖아. 물론 뭐 출장비를 내고 해도 출장비를 내고 뭐 수리비를 받아도 그래도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해주는 그 어떤 그 감사의 뜻을 이제 표하고 싶으니까 뭔가 주고 싶은데 또 비싼 거 주기엔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제 이런 캔커피나 이제 과자 같은 디저트 이런 걸 좀 드려요. 진짜로 걔 구라 아니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이런 걸 사놓는 거예요. 캔 음료 같은 걸 사놔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음료수랑 이런 캔커피 같은 걸 사놨다가 뭐 집에 뭐 이제 드나드는 택배 아저씨나 뭐 이제 뭐 설치 기사들 또 AS 받거나 또 가끔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스 점검하러 오시는 엄마들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드립니다. 그냥 유통기한 지나서 주는 거 말고 그냥 진짜로 고마워서 어차피 다 나눠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런 거 너무 애끼면 사람이 좀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런 거 이제 드리려고 이제 사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집에 쟁겨 놓는 거예요. 뭐 유통기한 임박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먹는 건데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거죠.
뭐 착한 코스프레 하냐고? 아,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냥 왠지 고마우니까 고마움을 표하고 싶어서 요 정도만이라도 한다. 뭐 그렇다고 뭐 상품권을 주고 그럴 순 없잖아. 어? 그냥 뭐 음료수 이거 기껏해야 1,000원, 2,000원짜리인데 그런 거 하나 같이 나눠 먹는 게 뭐 이렇게 나빠? 그냥 뭐 그렇다고요. 그렇다고요. 일단 커피 자체가 맛이 좋은데 이제 실제로 이런 커피류들의 판매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검색을 해봤지만 한번 이 동서식품 캔커피 판매량도 한번 볼까요? 나와 있나? 스타벅스 어디 갔어? 스타벅스 캔커피 판매량 나올까? 나오나 이게? 데이터들이 조금 검색이 되긴 하는데, 최근 데이터가 없네요. 일단은 검색하다가 비슷한 데이터들을 한번 찾아본 거를 언급해 볼게요. 러시아 국민 캔커피 레시피 매출 신기록 행진. 일단 저는 솔직히 러시아를 다녀오긴 했는데, 러시아에서 레시피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또 몰랐네. 지금 러시아에서 이 레시피가 국민 캔커피라는 기사가 2019년도 데이터에 좀 나와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 캔커피로 부상한 롯데 칠성 음료의 레시피가 올해 현지의 최대 매출을 달성할 전망이다. 22일 롯데 칠성 음료에 따르면 캔커피 레시피는 러시아 RTD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 등 글로벌 브랜드를 제치고 90%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게 가격적 우위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2017년도에 71만 개, 2018년도, 2019년도에 이제 105만 상자가 뭐 판매량이 보였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몇 개가 팔렸나에 대한 어떤 수치는 디테일하게 나온 건 없는데 그냥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레시피가 이제 러시아에서 판매량을 높게 보이고 있다. 근데 그 요인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온장고, 온장 시설이 그러니까 온장고에 넣어놓고 팔 수 있는 그 장점이 있나 봐요. 좀 잘 안 상하나? 뭐 아무튼 이런 기사가 눈에 좀 검색이 되는데 가장 많이 팔린 이 음료 순위라고 그래서 이제 탑 10이라고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또 2020년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2019년도 데이터라서 2011년도부터 2019년도 데이터까지라서 이 최근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가 있어야 이게 조금 더 뭐랄까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과거 데이터라도 한번 보죠. 그 이게 우리나라인가? 가장 많이 팔린 액상 커피 판매량 2011년도 4분기부터 2019년도 3분기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커피를 팔지만 대체로 차갑게 마신다. 롯데 칠성, 남양유업, 메일유업, 맥심, 빙그레, 스타벅스와 같은 제조사들의 점유율을 대다수 차지하는데 1위가 롯데 칠성의 레시피. 이게 지금 이게 뭐야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되나? 29,650 이게 뭐지? 이게 300억, 296억 5천만 원, 뭐 이런 개념인가? 근데 이걸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네, 이 그래프가. 한 해에 얼마나 팔렸는지가 안 나오고, 이게 누적 집계로 순위가 나오는 건가? 그럼 캔커피 하나가 300억? 그거밖에 안 팔린 거야? 10년 가까이? 뭐 그런 건가? 일단 좀 더 볼게요. 커피 일단 판매량을 봤을 때 이게 뭐냐? 뭐 그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뭔 차이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시즌별로 나눈 거구나. 2011년도에는 레시피가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2011년도까지만 해도 국내 커피 시장이 지금만큼 크지 않았었고, 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고급 커피 시장이 많이 활발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저가형 커피들이 많이 특히 캔커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었었겠죠. 그래서 2011년도쯤에는 이제 레시피가 1위, 2위가 남양의 프렌치 카페, 3위가 롯데 칠성 칸타타, 그리고 이제 코카콜라의 조지아,
메일 카페라떼, 그 다음에 맥심 TOP, 메일의 바리스타 루스, 아카페라, 빙그레 아카페라, 스타벅스 커피가 비교적 이제 뒤쪽에 있습니다. 커피 음료 판매량이. 근데 2016년도를 넘어가면서부터 근데 롯데칠성의 칸타타, 남양의 프렌치 카페, 메일의 바리스타, 그리고 롯데칠성의 레스비, 그 다음에 코카콜라 조지아, 맥심의 TOP, 메일 카페라떼, 푸르밀 카페베네, 뭐 이제 뭐 자댕, 뭐 빙그레 아카페라 이런 식으로 순위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2019년도쯤을 올라와서 현재와 비슷한 그 형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1, 2위를 거의 이제 롯데칠성과 맥심이 나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19년도 데이터가 요즘 데이터랑 비슷하겠네요. 2019년도 보면 이제 칸타타가 560억 원 매출을 올렸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맥심 TOP가 492억 원. 오, 많이 팔리네. 메일의 바리스타 롤스가 470억 원. 조지아, 그러니까 코카콜라죠? 조지아 이제 캔커피가 337억 원. 롯데칠성 레스비가 이제 그래도 이제 5위권 안에 들어와 있네요. 334억 원. 남양의 프렌치 카페가 212억 원. 그리고 이제 빙그레 아카페라가 142억 원. 지금 메일의 마이 카페라떼, 그다음에 이거 뭐야? 스토어 브랜드는 또 뭐지? 이거 좀 처음 보는 거네?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스토어 브랜드는 뭐냐? 스타벅스 칠드 클래식. 이것도 뭐지? 너 또 처음 보네? 아, 뭐 처음 보는 게 또 있어. 한번 검색해 볼게요.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 브랜드. 이거 나 처음 들어본데? 스토어 브랜드? 이게 뭐야?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 브랜드? 이게 뭐지? 2019년도 데이터 이런 게 잡혀 있는데 어디 갔어? 스토어 브랜드 이게 뭐냐? 스토어 브랜드는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 라고 써있는데 스토어 브랜드라고 검색하면 데이터들이 없는데 이게 뭘까요? 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궁금해지네. 일단 검색어상으로는 그것도 매출이 제법 나와 있는데 지금 2021년도 상반기 액상커피 매출액 데이터를 어디 누가 블로거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보더라도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여기에만 보더라도 이제 103억 상반기 롯데칠성 칸타타 103억 2위 동서식품 맥심 TOP 92억 메일유업 바리스타로스 84억 조지아 68억 롯데칠성 레스비 55억. 와, 이 레스비가 순위가 상당히 높구나. 그래도 아직까지 이거 새롭네. 전 레스비 요새 안 먹는 줄 알았거든요. 이게 맛이 없으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먹으면 그래도 이제 뭐 단맛에 먹었는데 요즘 먹으면 이제 맛이 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빙그레 아카페라가 순위가 그래도 제법 낮네요. 전 가격 대비 만족도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남양유업 프렌치 카페가 그래도 29억. 이게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스타벅스 칠드 클래식이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이런 시리즈인 것 같아요. 스타벅스 칠드 클래식. 근데 왜 칠드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지? 스타벅스 칠드 클래식. 칠드 클래식? 스타벅스 칠드 클래식은 아마 이 칠드가 그 냉장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냉장 커피류 전통 그런 커피 시리즈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타벅스 나오는 게 다 냉장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냉장 제품류를 이제 통합해서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군들을 이제 엄밀히 맞으면 이제 냉장이 아닌 게 있고 냉장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 병에 담겨 있는 거는 이제 냉장 제품이고 컵으로 나오는 건 냉장 제품인데 지금 요 캔은 지금 상온 보관용이라서 좀 별도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냥 같이 묶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이게 지금 보면은 2019년도 이제 분기별로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분기를
이제 2분기로 보고서 이제 올려져 있는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1년 통합이 아니라 이제 분기별로 나뉘었을 때 그 누적 판매량을 얘기하는 거라서 실제로는 더 많겠죠. 실제로는. 근데 이게 지금 그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한 해에 얼마나 팔렸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없고,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최근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도 어디 갔어? 이게 2021년도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2020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나뉘면 보통 매출의 2분의 1이라고 봤을 때,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스타벅스 칠드 클래식이 21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게 21억. 2019년도 데이터를 보면 이제 11억이 잡힌 거에 있어서 보면은 지금 이게 상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눴을 때 이게 지금 4분의 2분기로 본 거예요. 그러면은 2019년도 당시에는 이제 11억, 11억 잔인가? 11억 원 정도의 이제 판매량을 보였다라고 이제 지금 유추가 되는 건데, 2020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보면은 21억 원으로 유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1년으로 놓고 보면은 상하반기를 합치면 한 40억 원. 그 뭐 예를 들어 칸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00억 원. 뭐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스타벅스 칠드 클래식이 이제 통폐합돼 있긴 했는데, 이제 상하반기를 합쳐갖고 뭐 한 40억에서 50억으로 번다. 그럼 50억 원 정도의 이제 판매량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체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유추를 해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모르지. 내가 뭘 알겠어. 방구석에 앉아갖고 뭐 주전만 떠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스토어 브랜드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뭐지? 나 참, 궁금하면 또 짜증나네. 스토어 브랜드, 커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스토어 브랜드 커피.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스토어 브랜드라는 제품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뭘까요? 혹시 그건가? 그냥 자체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커피.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CU에서 나오는 CU 라벨 달고 나오는 커피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닐까?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써줘야 될 거 아니야. 뭐가 뭔지. 그냥 이렇게 스토어 브랜드 그러면 누가, 아니 뭐야? 더 스토어, 영어로는 더 스토어로 써 있네요. 더 스토어 검색해 볼까요? 더 스토어, STORE. 더 스토어 커피. 아니 이게 뭔 뜻인지를 알아야지.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스토어 브랜드라는 게 따로 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뭐 CU나 뭐 이렇게 GS에서 달고 나오는 자체 그 커피 브랜드들, 그 네임 달고 나오는 애들, 그거를 그냥 통합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여기 써있기는 스토어 브랜드는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라고 써있는데, 이걸 제조하는 특정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 그 스토어에서 달고 나오는 뭐 PB 상품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데. 에이씨, 그런가 보다 해야지. 그냥 기본적으로 이 캔커피의 판매량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액상커피 시장을 봤을 때 상당한 매출을 보인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이 상반기에만 보면은 이 상당한 매출액을 기업들이
이제 가져간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하반기에도 이제 이만큼 벌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캔커피를 보는 시각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판매량이 상당히 높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레시피가 아직까지도 인기가 있다는 걸 보면은 이렇게 좀 가성비의 저가 커피들을 찾는 소비자군들이 상당히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롯데칠성의 칸타타 제품과 맥심 TOP 지금 현재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 제조사입니다. 물론 과거의 데이터와 지금 데이터가 이제 차이가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음료 시장을 이제 큰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이 에스프레소 앤 크림, 요 스타벅스에서 나온 이 제품이 맛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일단 단맛이 좀 센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막 이렇게 물탄 맛이 세지 않고 뭐 당 떨어질 때 한 잔 먹기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우유를 좀 섞어 먹으니까 좀 더 맛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맛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뭐 달큰한 커피들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거를 굳이 비싼 돈 주고 먹을 필요 없이 이런 걸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냥 차라리 캔커피 하나에다 우유 하나 사가지고 텀블러에다가 섞어 먹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밖에 나가서 뭐 바닐라 라떼 이런 걸 돈 주고 사 먹어 본 적이 없어요. 매장 가가지고 매장 가서는 그런 걸 절대 먹은 적이 없는데 뭐 실제로 이런 제품들이 이제 잘 만들어진 이런 RTD 커피들이 이제 요즘 워낙 잘 나오니까 그냥 컵커피 하나 먹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검색하다가 또 하나 노출되어 있는 기사 하나 또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이 바꾼 식품 구매 트렌드 2위의 반란 뭐 이런 내용인데, 즉석 음료 시장 쪽에서도 이런 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나 봅니다. 예를 들어 1위를 독점해왔던 뭐 이제 동원 F&B의 양반죽, 네, 뭐 CJ 제일제당이 출시한 햇반 소프트밀이 등장하면 무섭게 그 뒤를 뭐 쫓고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뭐 커피 쪽 같은 경우에도 롯데 칠성을 동서식품이 바짝 뒤쫓는 모양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등과 2등의 이 점유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롯데 칠성이 25.2%, 동서식품이 25%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 보면은 동서식품이 조금 더 제품군을 많이 강화해서 다양한 캔커피 제품을 수시로 내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롯데실성 칸타타 시리즈보다 지금 동서식품 RTD 그 맥심 TOP 시리즈가 더 많아요. 이런 걸 보더라도 맥심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시장을 뛰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래도 동서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급 커피 시장을 따로 뭐 매장을 내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물론 이제 동서식품에 이제 맥심 플랜트가 있습니다만 뭐 실제 카페 차려놓고 하는 매장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동서식품이 단순히 식품이라는 기업 회사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 전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많이 심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동서식품 그러면은 사실 동서 벌꿀이 먼저 생각날 만큼 그러니까 동서 벌꿀이 되게 유명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사실 동서식품이 뭐 벌꿀이나 이런 광고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8, 90년대에는 동서 벌꿀 광고가 엄청 많았습니다. TV만 틀었다 하면 뭐 안성기 아저씨 나와가지고 이제 뭐야 맥스웰 하우스인가? 맥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맥스웰 하우스나 맥심 그 커피 광고와 함께 이 동서 벌꿀이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보면 동서식품에서 판매되는 대다수의 제품들 뭐 포스트를 필두로 해요. 해서 다 이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몬델리즈 인터내셔널의 이제 제품을 그냥 갖고 와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만 하고 이제 판매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만 갖고 와갖고 이제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미국 제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맥심 TOP도 그렇고 왜냐면 맥심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미국 브랜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서식품이 외형적으로만 보면은 한국 기업이라기보다는 마치 미국 제품 식품 회사 제품을 그냥 만드는 한국 회사라고만 인식이 있는데 근데 동서식품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커피 제조 기업으로서 약간 식품이라고는 하고 있어도
커피 쪽 사업에 치중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실제로 이제 커피 쪽 광고들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포스트 광고보다는 그래도 커피 광고가 더 많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약간 좀 사업의 주력성이 이 커피 쪽이 아닐까.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도 그랬었고, 그런 의미로 한번 이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뭘 해볼까? 맞다. 기사들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시간이 어영부영 다 지났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벅스 에스프레소 앤 크림 RTD 커피 잠깐 리뷰해봤는데, 결론은 맛 괜찮다. 특히나 우유 타 먹으면 더 맛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물탄 맛이 강하지 않아서 괜찮았다. 일단 근데 단맛이 좀 세다. 특히나 우유 타 먹으면 또 괜찮다. 이 정도로. 근데 비싸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사거리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자, 눈에 띄는 기사 한번 다뤄볼게요. 일단 케냐 커피가 지금 고사 위기에 있다. 뭐 이런 내용의 YTN 기사 내용이 있네요.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케냐가 지금 이상 고온 현상 및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병이 많이 퍼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생산량이 좀 급감하고 있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케냐라는 나라는 그래도 이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조금은 그래도 안정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탄자니아랑 요 케냐가.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내전이나 이런 게 좀 덜하고, 그래도 정치적인 상황이 좀 안정돼 있고, 특히 케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굴뚝 산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커피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큰 사업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독 그 커피 생산과 유통에 좀 국가가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좀 예민한 제품 중에 하나라서, 실제로 이제 케냐 커피가 오늘날에 가장 그래도 가격이 비싸지만 맛있는 커피의 어떤 의미를, 고급 커피로서의 어떤 상품성을 가지게 되는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상의 변화와 뭐 여러 가지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커피라는 생산 국가들이 이제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것이, 실제로는 이제 커피 생산량이 불안정해짐으로써 또 이 커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얼마나 줄 수 있을까가 이제 사실 관건이거든요. 왜냐면 일단 소비 자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일단 생산량 자체가 불안해지니까 아무래도 커피 산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국 시장인데, 최근에도 이제 커피 관련 기사 검색하다 보니까 아마 기사가 있을 텐데 검색해 볼게요. 제가 그 몇 주 전에도 한번 이 중국 커피 생산지 운남성 커피를 소개했던 그 기억이 좀 살짝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운남성이 이 지도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동남아시아의 그 어디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태국 도이창 지역이랑 라오스, 베트남 요런 데 이렇게 좀 이렇게 걸쳐 있어요. 아마 그럴 거야.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그렇게 약간 동남아시아랑 걸쳐 있는데, 살짝 동남아시아의 이제 위도보다 조금 더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운남성에서도 이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이제 교배종으로 지금 생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기사를 보더라도 어디 갔어? 또 기사 또 어디로 사라졌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남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중국어로 아니고 이게 한문으로 원난성 푸얼시. 네, 커피 산지 수확철을 맞아 이제 차마구다오와 푸얼차로 유명한 푸얼시는 최근 몇 년간 중국 내 최대 면적 및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커피 산지로 성장했다. 2021년도 푸얼시 커피 재배 면적이 66만 8천 묘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꾸면 여기 써 있기로는 이제 445 제곱킬로미터이고 생산량이 4.6톤에 달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이거를 좀
그러니까 변환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곱킬로미터가 445면은 445 이거를 이제 지금 면적 평수 계산하는 그 네이버 이런 데 나오잖아요. 지금 해보고 있는데 이걸 평수로 계산하면 60 4천 뭐야 4천 3억 13억 4천 아니구나 1억 3,461만 2,500평이라고 나옵니다. 뭐야 이게 얼마나 되는 거야? 가늠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헥타르로 바꾸면 44,500 헥타르라고 나옵니다. 44,500 헥타르. 그러니까 이거를 그 최근에 지금 국내에서도 커피 생산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전남이었나? 그 제가 최근에 그 다뤘던 국내 커피 원두 생산 주산지 이제 전남의 이제 수입산 맞아 커피 산업 키운다라는 기사를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여기에 나온 게 우리나라 규모예요. 전남의 커피 재배 현황이 21농가 재배 면적이 4.4 헥타르 이제 전국이 7.3 헥타르래요. 그러면 이제 중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뭐야? 중국 얼마야? 중국은 지금 헥타르가 44,500 헥타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7.3 헥타르야. 게임이 안 되지. 다시 얘기를 하자면 한국은 그러니까 그냥 그 소수점 밑에 잘라버리고 7 헥타르. 우리나라는 7 헥타르고 중국은 44,500 헥타르. 이게 몇 배 차이야? 뭐 800배? 7, 8에 56. 77에 49. 거의 7,000배? 7,000배? 그쵸? 7,000배 정도 되는 거죠? 6,000배, 6,000배. 그렇잖아. 게임이 안 되네. 게임이 안 되네. 그러니까 중국 운남성에서 이제 생산량이 4.6톤이래요. 4.6톤. 그럼 이제 4.6톤이면 한번 검색해보자. 커피 생산량 4톤. 커피 생산량 4톤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어디 갔어? 또 어디 간 거야? 전 세계 커피 그 생산량이 한 1,000만 톤으로 알고 있어요. 1,000만 톤. 맞나? 한 1,000만 톤 정도 되니까 1,000만 톤 중에 이 4.6톤이면 사실 큰 양은 아니죠. 큰 양은 아닌데 그래도 중국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커피 생산량을 자꾸 늘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런 취지에서 그냥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자, 다음 기사로는 예비 창업자 관심 업종은 커피라는 기사입니다. 예비 창업자가 관심 업종인 커피인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탑 10이라고 나왔어요. MGC 커피, 메가 커피죠. 1등, 2위가 컴포즈 커피, 2등, 3위가 영커피래요. 에? 이 처음 들어보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 아니, 또 뭐야, 영커피는. 이거 광고 아니야, 광고? 나 영커피 못 봤는디? 뭐 3위래. 뭐 밀회관, 밀회관은 또 뭐야? 라버트 치킨 8위, 오렌지 보틀 10위. 뭐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요? 사실이야? 근데 영커피는 또 뭐야? 영커피 한번 검색해 볼까? 영커피. 또 참 당황스럽네. 프랜차이즈네요. 영커피. 일단은 저는 솔직히 처음 봤고요. 영커피. 아무래도 이거 왠지 광고 같아요. 광고 같은데 이거 광고일 가능성이 높죠. 네, 브랜드를 보면은 일단 가맹점을 보면 알겠죠. 가맹점 점포 현황.
점포 현황을 보면은 매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광고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부산 기반의 프랜차이즈네요. 이상하게 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가 부산 쪽이 이게 좀 강세네. 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브랜드 스토리를 좀 보면은 커피 건별사가 직접 선별하여 신선한 생두를 볶는 영커피라고 해서 연혁을 보니까 2016년도에 오픈을 시작해서 로스터즈 오픈을 시작한 게 2017년도부터 이제 가맹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브랜드인데 커피 맛이 괜찮나? 한번 저도 보이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사가 이제 그렇게 나왔던 것뿐인데 기본적으로 이 노출도를 보면은 지금 다 저가 커피 브랜드가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에 띄게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지나다니면서 신규 프랜차이즈들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저가형 카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빅 사이즈의 저가 커피들이 뭐 신규 뭐 제가 지나가다 본 것도 이제 뭐 블루 샤크 뭐 사피엔스 커피 뭐 이제 좀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의 카페들이 이렇게 간간히 눈에 띄는 거 보면 다 이제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다 저가형 비싼 커피 비싸지 않은 커피 빅 사이즈 커피 이제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카페를 창업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 그와 관련된 기사가 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비슷한 기사로 예비 창업자 최고 관심 업종 커피 2위는 한식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외식업,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 쪽에 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 기술이 필요 없어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아무래도 이런 제조나 생산 이런 쪽보다는 대부분 서비스나 외식업 쪽에 대부분 집중되는 경향이 이제 눈에 띄게 많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창업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쪽으로 다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일 그래도 만만하거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의식주가 실제로 창업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이에요. 소비재들이니까. 뭐 뭘 하더라도 밥은 먹을 거고, 뭘 하더라도 술은 먹을 거고, 뭘 하더라도 커피는 먹을 텐데라는 생각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프랜차이즈 업종을 보면은 커피의 이 선호도가 21.4% 정도 나와 있고, 한식이 14.6%, 주점이 8.1%, 치킨이 4%, 패스트푸드 4%, 분식 4.9%, 도소매업 5.3%, 디저트 5.3%, 생활 서비스 5.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 쪽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게 이 데이터를 통해 보더라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씁쓸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노후 나중에 다니는 직장을 나와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죠. 그리고 다 대부분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걸로만 다들 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성공할 확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브랜드별로 보면 이제 커피가 강세다. 그 중에 1위가 메가커피, 컴포즈, 뭐 영커피, 뭐 다 비슷한 내용이 나오네요. 뭐 더 벤티, 댄싱컵, 맥다방. 또 댄싱컵은 또 뭐야? 10%는 알고 있고, 뭐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상당히 좀 기사를 가장한 약간 홍보? 약간 그런 개념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응? 뭐 마이프차가 발표한 월간 프랜차이즈 동향 11호에 실린 예비 창업자의 관심 공유 인기 업종 순위표라고 해서 뭐 이제 인용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뭐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들이 언급이 되는 걸 보면은 약간 좀 신뢰성이 좀 애매하다. 뭐 1, 2는 뭐 여기서 보면 여기 또 이제 컴포즈가 1위, 메가커피 2위 뭐 이제 이렇게 좀 순위가 뭐 검색어 순위라고 나와 있네요.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만큼 이런 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뭐 그런 취지로 한번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실제로 커피 업종이 사람들이 참 만만하게 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커피 쪽 분야 창업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이런 쪽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의 예가 이런 거죠. 뭐 우리 사촌이 뭘 했는데 잘 된다고 하더라. 뭐 우리 언니가 뭐 누가, 그러니까 뭐 이제 대부분 지인들을 통해 이제 정보를 듣고 뭐 어느 동네 어디에서 뭐 무슨 프랜차이즈를 했는데 뭐 백다방을 했는데 뭐 메가커피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번다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들 많이들 이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보편적으로 거짓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잘 되는 집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집이 잘 됐다고 그래서 내가 하는 집도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없어요. 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 카페가 뭐 15만 개가 있는데, 그럼 15만 개 중에 최소한 뭐 반 이상은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잘 되진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이제 특정 잘 되는 집이 있고 보편적으로 고만고만하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뭐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요? 그럼 하시든가. 하고 싶으면 하든가. 뭐 내가 뭐 내 돈 아닌데 뭐 하고 싶으면 뭐 해야지, 뭐 어떻게 내가 말릴 수도 없지. 자, 다음 기사. 스타벅스 커피는 싼 커피인가? 정말 비싼 커피인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물어보면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커피값 부담이 커졌다. 아메리카노 가격이 4,500원 전후로 자리를 잡아간다. 28일, 그러니까 12월 28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올해 대부분 가격을 인상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제가 오늘 아까도 잠깐 검색하다 보니까 커피빈인가? 커피빈에서 가격 인상을 또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검색해 볼까요? 커피빈. 네, 있네요. 보면은 커피빈 코리아는 내년 1월부터 우유를 포함한 음료 가격을 올린다. 우유를 포함한 거니까 이제 라떼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카페 라떼가 이제 스몰 사이즈 기준 5,600원에서 5,800원으로, 바닐라 라떼가 6,100원에서 6,300원으로.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건 좀. 진심? 야, 진심 이건 좀 너무 비싸다. 뭔 바닐라 라떼를 6,000원씩이나 주고 먹어. 그냥 바나나 우유나 먹지. 좀 심하네. 대표적으로 서울우유 흰 우유가 1리터당 마트 기준 2,710원에서 2,800원대 후반이다. 그러니까 우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뭐 가격이야 올릴 수 있어요. 올릴 수 있는데 비싸면 안 먹으면 그만입니다. 네, 뭐 올릴 수 있어요. 뭐 자기네들이 뭐 올리고 싶으면 올리겠지. 뭐 나는 뭐 어차피 안 사 먹으니까 일단 올리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비싸도 먹어주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예? 소비자들이 비싸서 안 먹잖아? 안 먹어봐, 올릴 수 있나? 망하겠지. 자, 일단 그건 그렇고. 다음 커피빈이 가격을 올린답니다. 뭐 커피빈 이용은 안 합니다만 뭐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고, 네, 일단 스타벅스가 음료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씩 1월 13일 지난, 그러니까 이제 올해죠, 올렸다. 그래서 이제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한 잔에 4,100원에서 이제 4,500원이 됐고, 카페라떼는 4,600원에서 5,0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격을 올린 거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이게 뭐야? 커피가 가격이 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였어? 뭐 기사 내용은 이러네요. 그냥 스타벅스 커피가 지금은 이제 비싼 커피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사실 그렇죠. 뭐 이제 스타벅스보다 더 비싼 커피가 더 많아졌으니까. 뭐 특히 이제 개인 카페들이나 뭐 스페셜티 전문 카페들 가보시면 뭐 아메리카노도 뭐 거의 5,000원 가까이 해서, 뭐 지금은 스타벅스라는 어떤 브랜드 네임의 어떤 충성도, 또 브랜드 때문에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뭐 커피 맛보다는 뭐 그런 서비스나 브랜드 충성도 때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맛이 좋아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좀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가 과연 좋은 커피일까? 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뭐 그런 기사들이 있나 좀 찾아볼까요? 있나? 그런 기사들이? 으흐, 좀 한번 검색해볼까? 어디 갔어? 자, 프랜차이즈 커피, 고급 커피. 뭐 그런 내용이 없네요. 없나? 있나? 저 며칠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스타벅스 커피는 고급 커피인가?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없네요. 지워버렸나? 왜, 본 것 같은데? 그런 기사를 좀 언급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랬는데, 기사가 눈에 안 띄네요. 기사를 내린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검색이 안 되는데,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스타벅스 커피를 고급 커피, 스타벅스 커피는 고급 커피. 아니, 분명히 내가 봤는데, 안 보이네요. 사실 기업들이 앞다퉈서, 뭐, 고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좋은 품질의 원두를 사용한다고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예전에 초창기 커피 시장을 보면 이제 100% 아라비카라는 문구를 상당히 많이 썼었고요. 신선한 원두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 로스팅한 지 7일 이내의 커피를 사용한다. 뭐 이제 이런 문구를 이제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많이 활용했는데 요새는 좀 잘 안 보이긴 해요. 이제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요새는 잘 안 보이는데 근데 초창기만 하더라도 뭐 100% 아라비카, 스페셜티 블렌드, 스페셜티 커피, 로스팅한 지 7일 이내, 뭐 신선한 커피, 막 이런 걸 엄청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이런 커피들이 비쌀 만한 이유가 있다. 왜? 우리는 좋은 커피를 쓰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많이 앞다퉈 강조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런 문구가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카페들을 가보시면 뭐 그냥 할인 프로모션이나 신제품을 내세우는 것만 보이지 어떤 커피 품질에 대한 언급을 요새는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걸 내세우면 이제 알만한 사람들도 아니까 이제 좀 속이 빤히 보여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제가 아까 그 기사를 언급해서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뭐 댓글도 좀 보면은 소개도 좀 하고 근데 기사가 없어진 건지 안 보이는데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기사를 삭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한테 좀 불편한 기사들이 있으면 이제 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커피를 이제 가르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한 게 이제 한 3년 정도 되는데, 물론 그 전에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했었죠. 네. 실제 카페 운영을 하면서도 이제 교육을 담당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이 코로나 이후부터인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기본 정보가 상당히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질 않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보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이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원두라고는 하더라도 실제로 좋은 원두를 쓰기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커피 로스팅을 하고 원두나 커피를 다루는 이제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겁니다. 좋은 커피의 성격이나 특징. 좀 더 쉽게 이해를 드리자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사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재료가 비싸면 비쌀수록 그 재료 본연의
어떤 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 첨가물을 많이 넣기보다는 또 조리를 오래 해서 제품 자체의 특성을 변질시키기보다는 아주 심플하게 요리하려고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먹는 이 대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가공 음식과 커피, 음료 이런 걸 먹어보면 다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재료 본연의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료가 질적으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싼 재료를 사서 뭔가 첨가물을 넣고 가공해서 팔겠어요? 그냥 무난하고 싼 거 사서 해서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 어차피 비싼 걸 사서 만들어도 싼 거를 사서 만드는 거와 맛이 똑같다면 당연히 비싼 재료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커피들, 특히 프랜차이즈들도 똑같아요. 좋은 커피를 쓴다고 하면서 커피를 많이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유럽은 왜 커피를 태워 먹느냐? 네, 또 이제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 유럽이 왜 커피를 태워서 먹었는지를 조금 이제 그 어떤 역사적인 접근 내용을 한번 접근해 보면은 실제로 옛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커피를 운반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유럽이 커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게 이제 보통 이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던 당시 이 예멘에서 생산된 이 커피들이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가 지금은 이제 투르키에, 그러니까 터키죠. 터키의 주도하에 커피가 나가는 경우였는데 사실 이 역사적인 접근을 봤을 때 이 이슬람 문화권의 이 나라들이 커피를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상당히 예민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신성시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 이 커피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거죠. 왜? 돈이 되니까. 그래서 커피를 기본적으로 태워서 이제 팔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생두를 가져가서 이제 씨앗을 키워가지고 팔면 안 되니까. 물론 이제 그것을 몰래 이제 뺏어다가 전 세계로 퍼뜨린 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인데, 예를 들어 뭐 이탈리아로 가장 먼저 커피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주된 역할이 이제 베니스의 상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상인이라고 해서 유대인이죠.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나오는 거기에 보시면 고리대금업자인 이 샤일록,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닙니까?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16세기, 17세기 요때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또 유대인으로 주축돼 있는 이제 상단이란 말입니다. 이제 상단.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무역하는 업자들인 거죠. 걔네들이 이제 일본에 이제 커피를 전파하는 역할도 했지만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콜롬비아 같은 나라로 이 커피를 반출하는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커피를 태워서 반출을 하거나 커피를 태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배를 타고 뭐 6개월, 1년 가까이 이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과 같이 커피 자체의 신선도가 높질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지금 이제 배를 타고 운송을 하면 보통 이제 한 달 걸리는데, 지금도 배로 운송하다 보면은 이제 생두의 질적인 저하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배 같은 데 이제 컨테이너로 운반해야 되는데 컨테이너가 얼마나 푹푹 찍었어요. 예? 거기를 뭐 냉장 컨테이너나 뭐 냉동 컨테이너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럼 보편적으로는 그냥 푸대자루에 담아갖고 이제 옮길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냉장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비행기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다 배로 옮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해외에서 제품을 받으면 뭐 중국이나 뭐 미국 뭐 일본 이런 데서 물건 올라오고 그러면 뭐 한 기본 최소 3, 4주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박스도 다 찌그러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러잖아요. 하도 막 도는 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옛날에는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그럼 커피 자체가 질적으로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태워 먹는 문화가 이제 보편적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유럽들도 그렇게 막 태워 먹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이탈리아에서의 이제 강배전 커피를 지금도 만날 수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마냥 시커멓게 타갖고 타이어 타는 냄새만 나는 그런 커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게 이제 설탕을 타서 먹기 때문에 그 깊고 진한 커피의 향과 그 쫀쫀한 맛과 그 달콤한 맛이 상당히 조화로워서 사실 자체의 그 탄향과 쓴맛이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이제 잘못 알려지거나 이제 잘못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서 무조건 커피는 태운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날 고급 커피 시장이 이제 발달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SCA 주도로 하는 이제 스페셜티 커피 문화가 오늘날 커피 시장을 주로 이제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급화 커피 시장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커피를 먹어보다 보면은 이제 옛날에 먹던 그런 커피가 아니라 그냥 시고 달고 향도 세고 이러면서 어떤 커피 자체의 어떤 개성이 매우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커피를 먹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먹던 커피와의 어떤 비교군으로서 또 어떤 새로운 시장의 차이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악용한다고 볼 수도 있죠. 마치 이런 커피가 좋은 커피인 것 마냥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서서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드러나니까 이제 기업들도 아, 우리는 고급 커피를 쓴다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카페를 가보시면. 마치 우리는 최고급 원두를 써요. 뭐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알만한 사람 다 아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그러면 이거는 과장 광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요즘엔 없어요. 그냥 뭐 아라비카 원두 100% 아라비카 원두 쓴다 뭐 이 정도만 써 있지 뭐 그런 옛날에 어떤 과장 광고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프랜차이즈 커피가 고급화 커피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그 커피 시장 자체가 보편성을 지녀야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아직까지도 그 고정적인 그 커피의 맛을 선호하시는 계층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들은 어떤 커피 자체의 어떤 개성과 그 자체의 맛과 향을 느껴지기보단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뭐 바닐라 라떼, 카페 모카, 캐러멜 마키아토 이러다 보면 그 순수한 커피의 맛을 나타내기보다 이제 첨가물과의 어떤 조화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커피가 좀 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우리가 프랜차이즈 커피를 고급 커피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의 어떤 좀 변화 그리고 이제 아 좋은 커피와 고급 커피가 어떤 건가 이런 걸 좀 찾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사실 좋은 커피를 먹으려면 그래도 커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 가서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단 가격 자체에 원가 차이가 생기고 또 좋은 원두 생두들이 조금 가격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다고 좋은 커피를 먹으려면 다 비싸게만 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맛집들 가보면 좋은 재료를 써도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는 곳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카페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카페들을 찾아서 먹어보고 만족스러우면 뭐 이제 단골이 되기도 하고 주변에 소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커피의 어떤 그 품질에 대한 어떤 기준을 스스로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 눈높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커피에 대한 정보력도 부족하고 사실 이제 알려주지 않으니까 기업들이 또 많이 먹어봐서 그런 거에 어떤 차이점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환경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실제로 많은 카페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더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좋은 커피와 나쁜 커피 우리가 뭐 나쁜 커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렴한 제품과 그래도 조금 가격대가 있는 제품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명확하게 소비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이제 커피 기사 소식을 한번 조금 알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스틱형 커피인 할리스 카페 라떼를 한번 시음해보고 오늘 방송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전통 커피를 하는 제 입장에서 뭐 맨날 로스팅해서 좋은 커피만 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싸구려 커피도 가리지 않고 먹어는 봅니다. 물론 메가커피 컴포즈를 자주 사 먹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냥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궁금해서 한 번 정도씩은 먹어보고요. 맛이 괜찮으면 뭐 한 번 더 먹기도 합니다만 뭐 공짜로 주는 거가 아니면 잘 안 사 먹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공 커피를 먹는 이유는 이제 난로 가공 커피 시장도 커지고 또 이런 커피의 이제 품질도 계속 개선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서 먹어보는 겁니다. 자, 할리스에서 이제 카페라떼 이 스틱형이 제품이 나왔는데 이걸 산 지가 몇 달 안 됐습니다. 한 2달 됐나? 그래서 아직 유통기한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이 뒤에 보면은 유통 전문 판매원은 KG 할리스 F&B로 돼 있고요. KG 그룹이죠? 네, KG 그룹이 할리스를 인수하고부터 할리스 F&B가 이제 KG 할리스로 바뀌었고요. 제조원은 이제 가베온이라고 하는 이 식품 제조 업체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주문 생산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있는 걸 보면 이제 식물성 크림, 할리스 블렌드 원두, 브라질 30%, 인도네시아 30%,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도 첨가가 돼 있고요. 포도당, 식물성 경화유, 카제인 나트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 있다고 써 있네요. 한번 전지분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맛이 어떤가? 옆에 써 있기로는 뜨거운 물 100ml에 스틱 커피 1개를 까먹어라 아이스 카페 라떼는 뜨거운 물 60에 스틱 하나, 얼음을 넣어서 먹어봐라. 뭐 이렇게 써 있는데 할리스의 노하우를 담은 황금 블렌딩이라고 써 있고 마이크로 그라인딩 방식으로 더욱 깊고 풍부한 맛. 뭐 이렇게 써 있네요.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일단 이걸 까서 일단 믹스 커피스럽게 생겼고요. 이 색깔이 이제 커피와 유제품. 그러니까 믹스 커피 보면 하얀색 분말과 검은색 분말이 이렇게 눈에 희끗희끗하게 보이잖아요. 이 제품도 그래요. 향을 맡아보면 커피 향과 좀 단향이 믹스 커피 향처럼 나는데 요거를 이제 뜨거운 물을 담아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끓여 놓은 거를 옆에다가 놓고 살짝 부어서 100ml니까 좀만 넣어야 되겠죠? 네. 좀만 넣어서 잘 적겠습니다. 너무 단 거 많이 먹어갖고 이거 약간 속이 느끼한데? 에스프레소 크림에다 우유 넣어서 먹은 거 먹었더니 약간 느끼하거든요? 지금 이 제품도 먹으면 어우씨 오지게 느낄 것 같아. 제가 사실 라떼류를 좋아하진 않아요. 네. 남자들이 좀 많이 그러죠. 느끼한 거. 지금 얘를 보면은 한 개당 15g에 74칼로리. 일단 당을 보면 2%, 탄수화물 3%, 포화지방 18%. 와우. 트랜스 지방 0g, 지방 6%, 나트륨 2%, 단백질 1%. 이런 거 보면은 못 먹죠. 네. 일단 마셔볼게요. 일단 단맛은 이렇게 설탕의 단맛은 거의 없습니다. 단맛이 세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유의 단맛처럼 약간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느끼해요. 확실히 느끼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라떼스러운 느낌 비슷하긴 한데 나는 안 먹고 싶네. 차라리 이 제품은 기존의 이 뭐라 그럴까 이거 자체로 먹기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믹스 커피 제품 같은 거랑 좀 섞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이게 단맛이 워낙 없어서 여기서 제가 우유를 좀 타볼게요. 진짜 우유를 아까 굿밀크 그러니까 조금 느끼한 맛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다 그런 건 아니라
우유를 좀 더 넣는 게 더 고소한 맛과 단맛을 더 살리네요. 그러니까 물을 넣어도 되는데 만약 얘는 우유로 타면은 조금 더 단맛과 고소한 맛이 더 많이 살 것 같고 오히려 물보다는 우유가 나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제품들이 물보다는 우유가 더 맛있죠. 그러니까 처음 먹었을 때 약간 제가 아무래도 우유 제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느끼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특히나 또 지금 제가 아침부터 에스프레소 앤 크림을 이걸 좀 거의 한 병 다 먹었거든요. 우유까지 타가지고 그 속이 느끼느끼한 데다가 이거 먹으니까 더 느끼한 것 같아. 어씨 진짜.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맛이 없진 않아요. 맛이 없거나 그러진 않는데 일단 좀 취향을 탈 수 있다. 특히 남자들 나 같은 애들은 느끼해서 못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굳이 먹으려면 이제 믹스 커피 같은 거나 이제 제품을 약간 좀 응용을 해서 사용해가지고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유제품으로 만드는 게 조금 더 고소한 맛과 단맛을 더 배가시킬 수 있어서 아까 우유를 좀 타니까 더 맛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커피들은 특히나 이제 건강 안 좋으신 우리 선배님들,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고지혈, 뭐 고혈압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인스턴트 커피는 사실 그닥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건강상에 별로 좋은 부분이 없어서 차라리 그냥 핸드드립이나 이제 블랙 커피류를 보통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그런 건 먹으면 뭐 속이 개운하기라도 한데 이런 거 먹으면 막 느끼하고 좀 머리도 아프고 뭐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카페라떼 제품이 먹을 만은 한 것 같다. 내 느낌상 먹을 만은 한 것 같은데 그냥 그 개인 호불호상 나는 별로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매듭을 져보고 싶습니다. 아 그냥 속이 느끼해서 너무 느끼해. 나 지금 너무 느끼해. 그러니까 이 제품을 먹기 전에 이미 이 인스턴트형 이 캔커피를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느끼한 맛이 좀 너무 많이 배가 돼서 좀 그렇다. 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맛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잘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이 카페 라떼를 만들어 먹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분말 타입보단 차라리 블랙커피에다가 뜨거운 물을 살짝 녹여갖고 우유를 타 먹으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그게 더 건강에도 그게 더 낫고 왜냐면 이게 막 이상한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뭐 식물성 유크림 이런 것들이 사실 건강에 썩 좋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라떼류를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라떼형 이 스틱형 커피나 아니면 인스턴트형 뭐 믹스 커피보다는 그냥 블랙커피를 물 좀만 넣어서 이제 에스프레소처럼 약간 진하게 녹인 다음에 그냥 우유를 넣어서 라떼류로 응용해서 드시는 게 더 차라리 건강에 더 낫지 않나. 맛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맛도 물론 이제 그 어떤 스틱형 커피에 어떤 우유를 조합하느냐에 따라 맛의 차이가 좀 많이 다양해지긴 하는데 뭐 그러면서 한번 자기에게 맞는 취향의 그 우유와 어떤 그 블랙커피 제품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뭐 또 짧은 시간 주접을 좀 떨어봤는데 뭐 어느덧 또 2023년도가 왔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이니까 이제 내일이면 2023년 1월 1일이죠. 참 코로나라는 상황을 겪으면서 벌써 제가 이 혼자 녹음하는 게 거의 한 3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변화를 피부로 느끼면서 또 빠르게 이 시간을 넘어가고 있는데 아마 다들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뭐 좋아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인고의 시간을 넘어 분명히 빛을 보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항상 갖고 살고 있습니다. 뭐 안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는데 근데 희망을 갖고 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를 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개인적으로 로또를 안 합니다만 로또를 하는 이유가 혹여나 내가 1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짧은 그 꿈을 꾸는 시간을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심 됐으면 하는 바람, 또 그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음 주에 또 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 올해는 좋아졌으면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또 안 좋으면 또 내년엔 또 좋아졌으면 하면서 사는 것처럼 2023년도가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살고요. 혹시 안 좋았다면 또 2024년도가 또 좋아졌으면 하면서 꿈을 꾸고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뭐 새해 다가올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